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김광삼의 찐국TV 유튜브 채널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구독자가 한 8만 5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거의 1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거의 뭐 18만, 20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꼭 구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지검에 출두한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한 달 전에 10월 한 초쯤이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많이 폭로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그러면서 검사에게 묻겠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겁박성 발언을 그때 해서 파장이 좀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감당하면 뭐 조사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도 굉장히 갈짓작으로 많이 했잖아요. 뭐 폭로했다고 했다, 안 했다고 했다, 뭐 더 이상 녹취 파일이 없다고 했다가 뭐 가지고 있다랄지, 뭐 6개월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했지,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데 가서는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을 굉장히 서핑을 한 거예요. 서핑하면서 주고 받고 그러면서 또 뭐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또 사라졌다가 또 뭐 모든 파일은 더 불태워 없앴다, 화장했다, 아버지 뭐 화장장에서 화장하듯이 화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제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행동이 바뀐 거예요. 오늘 창원지검에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런 식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검사 나 조사해봐라. 대통령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겁박을 했거든요. 왜 겁박을 했겠어요? 나 잡아넣어서는 안 된다. 구속시키면 대통령 부부가 무사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겁박을 하면 대통령이 검찰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의 죄를 없는 걸로 만들고 구속은 절대 못 시킬 거다. 이제 그런 확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뭐가 있을 듯 없을 듯 더 중요한 뭔가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계속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별로 통하지 않죠. 왜냐면 너무나 이게 언론화가 돼버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블랙홀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그럴 리 없겠지만 뭔가 봐주려고 해도 이제 봐줄 수 있는 그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그런 행동들이 교도소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창원지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거죠. 강혜경 씨가 폭로한 내용인데 뭐 대선 앞두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81번 정도 여론조사하고 뭐 3억 한 7,500만 원을 썼다. 그래서 이 돈 들어간 3억 7,500만 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보궐선거에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공천받게 해줬으니까 그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당시 선거 끝나고 25번에 걸쳐서 이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자금법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그걸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돈을 받은 내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김건희 여사는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느냐. 지난번 민주당이 공개한 내용에는 김영선과 관련해서 당에 이 얘기를 했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외형사로 보면 뭐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유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건 문제가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뭐
공천을 주려고 압력을 가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의견 개진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태균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혐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제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영남권에 있는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로부터 뭐 돈 받은 거, 또 광역의원 나가는 예비 후보로부터 돈 받은 거, 이게 공천 미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또 미공포 여론 조작한 거, 또 창원 국가산단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개입한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1원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그 말 자체는 제가 아까 말한 혐의 있잖아요. 혐의가 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되거든요. 이거 본인은 그거 알고 있는 거야. 변호사하고 상의해 본 거죠. 아무리 자기가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안 받으면 무죄, 돈을 받으면 유죄.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자기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 명으로 돈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현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검찰이 추적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적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추적은 뭐예요? 계좌 추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뭐 다른 사람 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돈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태균이라고 하면 명태균이 받은 것으로 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전에 미래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뭐 만들어가지고 영남 지역에서 뭐 돌리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자기 명으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강혜경 씨 폭로는 강혜경 씨가 뭐 의붓아버지의 뭐 병원비로 2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저런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다시 들면서 녹취한 사람이 그 기사였거든요. 김 기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국회의원 비례대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도 어떻게 기사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비례대표를 해달라고 하는지, 그 사실이라고 해도 웃기고 사실이 아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창원지검의 검사가 이 사건에 11명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었어요. 그러다 4명 추가하고 5명 추가했어요. 차정검사가 1명이고 부장검사가 2명이고 평검사가 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하는데 왜 특별수사팀을 안 꾸렸을까? 특별수사팀을 꾸리려고 하면요,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무장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승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명태균과 관련된 것이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 이걸 승인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않고 그냥 검사만 증언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특별수사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녹취록만 한 4,000개 된다고 합니다. 또 압수수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과연 이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야당이 또 엄청난 공격을 하고 또 대통령 부부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면 또 탄핵이랄지 특검이랄지 이런 일도 야당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수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